환자의 입원은 환자가 죽음의 선상에 서 있을 때 물러나지 않는다. 물러서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접수할 때 뭐 접수비를 12,500원인가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야 이게 접수가 된다. 근데 보호자는 지금 그 돈이 없다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귀순 도중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 오청성 씨를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이국종 교수가 살려내면서 새삼 응급실과 응급의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국종 교수는 그 어떤 것도 환자의 목숨보다 우선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국종 교수의 말처럼 우리 주변의 병원과 응급실에서는 환자의 생명이 최우선이 되고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국종 교수의 이 말 한마디를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가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환자, 보호자분들이 보시기에도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환자분이. 그러면 제가 진짜 보통 드리는 대답이 그런 상황에서 희망은 있다고. 조금만 늦거나 포기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1%의 가능성이라도 살릴 수가 없어요. 조금만 늦거나 포기해버리면 1%의 가능성도 살릴 수가 없다. 지금 들으신 이 말을 떠올리시면서 이번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탑10은 지금부터 공개하는 사례가 극히 일부라고 믿고 싶습니다. 모든 병원의 사례는 절대 아니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조심스럽게 취재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히 사실에 입각해서 한 가지 사건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 함께 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강일홍 더팩트 대중문화팀장, 그리고 김태원 변호사 네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이야기 시작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원 변호사님, 불과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상 보시면 저 응급실 장면이고요. 저 오른쪽에 이제 보호자가 보이고요. 뇌출혈 환자 이모 씨가 가운데고 구급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지금 응급실 문 앞에서 못 들어가고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기가 케이터스 구역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응급 환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혈압을 재고 열만 재는 그런 위치라고 설명을 하더군요. 그렇죠. 이제 응급 환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그런 공간인데 문제는 이제 저분이 뇌출혈 증상이 있었다고 해요. 네. 뇌출혈 증상이 있어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집에서 쓰러져서 동네 인근 병원에 갔더니 야 이거 뇌출혈이다. 뇌출혈은 이게 뇌가 터지면은 바로 이제 응급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병원을 가라 이렇게 해서 큰 병원에 왔는데 그 병원에서 응급 환자로 분류되지 못하고 진료를 결과적으로 받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왜 못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원 가시면요 접수 수납이란 걸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응급실 같은 경우에도 진짜 치료비는 나중에 이제 치료하는 거 봐서 내더라도 일단 한 11,500원 정도를 내고 접수를 하고 그래야 이제 응급실 안에 들어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노모가 지갑을 안 가져간 겁니다. 아 그렇죠. 뭐 할머니가 뭐 정장을 입고 안에 지갑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아니고 아들이 쓰러졌으니까 급해서 왔기 때문에 아 나 지갑을 안 가져왔다. 내 돈이 지금 없다라고 했는데 병원 측에서 일단 접수가 안 되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물론 병원의 해명은 조금 다릅니다만 피해자 지금 이 환자분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자, 50대 아들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의식이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이 순간을 지갑이 없어서 접수비 11,500원이 없어서 당황스러워하던 78세 노모의 목소리입니다. 그 병원 측에서 접수비 11,500원을 내라 그랬는데 경황이 없어서 지갑을 안 가져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무것도 안 가고 그냥 나갔죠. 접수비를 안 내면 아예 응급조치조차 못한다고 얘기를 했었다는데 예. 접수를 안 해주면 응급실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었다는데 그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응급실에는 못 들어가고 그냥 저기에 이렇게 있었지요.
소 국장님. 네. 아니, 아들이 쓰러졌는데 경황이 없는 상황에 지갑을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갑을 가져갔어도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78세 되는데 노모가 네. 일단은 뭐 아들이 쓰러졌다고 갑자기 연락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네. 경황이 없었을 테고 그래서 이제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노모 자신도 몇 개월 전에 이제 위암 수술을 받았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 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지갑이 없어서 11,500원을 못 낸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비용에 대한 걱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넉넉지 못한 형편은 맞는 거였군요. 그렇죠. 수술비라든지 입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응급실 접수비 11,500원을 내지 않는다고 응급실 진입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환자를 직접 호송했던 119 응급구조대원에게 탑10이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지켜봤고 이 상황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이제 뭐 혈압 제고, 뭐 산소포화도 제고하는데 제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환자를 봐야 되는데 이제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갖고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그 접수할 때 뭐 접수비를 11,500원인가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환자도 아니고 네. 뇌출혈 응급 환자인데 그렇죠. 그거 11,500원 없다고 진료 안 못 보게 하는 거 이거 진료 거부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원무과에서는. 네. 그거 안 내면 진료가 안 된다. 자, 지금 이 구급대원이 진료 거부를 언급했습니다. 진료 거부, 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당되는지 이야기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지금 이 응급구조대원이 오죽하면 원무과에 가서 진료 거부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더니 진료 거부가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진료 거부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응급의료는 시설 자체를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로 되어 있는 것이 응급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고 이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은 응급의료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응급의료를 또 보건복지부령에는 어떻게 해놓고 하냐면 구토라든가 의식장애가 장애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이 그러니까 네. 머리 쪽에 손상이 있었을 때를 응급 증상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하. 그게 5가지 항목 중에 하나고 분명히 말씀하신 119 대원까지 가져와서 뭐 환자를 이송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료 거부, 특히 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 거부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제일 궁금한 건 이겁니다. 자, 계속 접수비 11,500원 없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비싼 병원비가 걱정되던 이 보호자 결국에 응급실에 들어가질 못하고 그 앞에 계속 기다리던 모습 영상 한번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자, 보시겠습니다. 응급실 입구는 왼쪽에 보이고 있고요. 저 왼쪽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이 환자를 직접 호송한 응급구조대 대원입니다. 오른쪽에 가방을 들고 키 작은 분이 노모고요. 78세 노모.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저 임시 휠체어 같은 간이 침대가요. 병원 측이 제공한 체어가 아닙니다. 응급구조대가 가져온 이송 의자인데요. 저기서 내리지도 못하게 했다는 게 응급구조대원의 진술입니다. 저 환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소국장님.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저녁에 6시쯤에 쓰러져가지고. 아니죠.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24일입니다. 24일. 네, 24일 저녁 6시쯤 쓰러져서 병원에 도착한 게 6시 30분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한 2시간 가까이를 지금 우리가 본 화면, 네. 환자 분류구역, 이른바 케이터스 구역에서 계속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뇌출혈과 관련된 어떤 치료를 받지 못하고 네. 혈압 정도 간단히 재고 나서 그 뒤에 간호사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구급대원이 계속 이래서 안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 한 2시간여가 지난 뒤에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져서 다른 병원으로 간 거죠. 네. 거기서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네. 아직 의식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중환자실에 있는 거군요. 예,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한 가지 떠오른 가정이 있는데 제가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전원, 즉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뇌출혈 환자에게 수술을 하지 않고 또다시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무려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기다린 후였습니다. 이 병원 측의 해명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보호자가 그 전에 먼저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하신 건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자의 요청대로 환자분을 타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환자 측이 원해서 옮긴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 보호자에게 왜 다른 병원으로 또 옮겨야 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이 78세 노모의 대답입니다. 거기서 병원비 얘기를 먼저 하든가요? 예, 처음에 저기 접수하는데도 접수비를 뭐 15만 원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돈을 하나도 안 가져갔지요. 그래서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든가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딴 병원을 추천해 준다고. 그래서 그 추천해놓은 동안에 시간이 꽤 많이 갔죠. 그러니까 이 환자 보호자에게 먼저 비싼 수술비 얘기를 병원 측이 먼저 꺼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한 말이 맞는지 이 상황을 또 객관적으로 지켜본 119 구급대원에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병원비 얘기를 도대체 누가 먼저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그 원무과 직원들은 저한테 처음부터 그러는 거예요. 뭐 이거는 처음에 보호자가 와갖고 병원비 싸게 나오는 대로 해달라고 했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 그랬어요. 똑바로 얘기하라고. 언제 보호자가 그랬냐. 니들이 11,500원 없어서 접수 못하고 있으니까 돈이 없는 환자인 것 같으니까 그걸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자, 여기 계신 양재열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님, 그리고 소정수 국장님, 강인홍 국장님,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주관적인 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스러운 게요. 사실 저는 뇌출혈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응급 환자 중에서 응급 환자고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해서 정말로 수술할 시기가 급할 때는 저는 이제 분리를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만 정말 급할 때는 뇌 두개골을 절개를 해서라도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 흐를수록 뇌 내에 이 혈압이 차서 그 이후에 뇌압이 증가할 수도 있고 뇌 출혈됐던 혈액이 응고되면서 기타 신경 같은 걸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진단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가 일초일초가 정말 총각을 다투는 수술인데 불과 11,500원 때문에 3-4시간을 응급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게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응급 구조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다 저희의 해석을 조금 곁들이면 응급의료원의 저 얘기는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병원은 비싸니까 딴 데 가세요라는 거를 그렇죠. 병원 측에서 좀 유도한 것 아니냐라는 저는 느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응급의료원 얘기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11,500원을 안 내니까 돈 없는데 그러면 여기 어머니 되게 비싸요. 수술 많이 나올 텐데 그러면 싼 데로 해주세요. 이 대답을 좀 유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말은 좀 싼 병원으로 가고 싶습니다라는 말은 설사 할머니 본인이 하셨더라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그 병원 측에서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것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핑계를 댈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멀쩡히 걸어 들어오셔가지고 응급환자인지 몰랐는데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으나 문제는 그 여주의 병원에서 야 이거 뇌출혈이니까 큰 병원에 가세요라고 해서 속지 말해 의료 전문용어로 트랜스퍼를 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면 큰일 났네 라고 받아들여서 일단 진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일단 문전박대를 했으니 저 병원에서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이 책임을 벗어날 길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요. 저희 뉴스탑10 병원 측에 물어봤습니다. 병원 측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무리 병원비가 문제가 되더라 하더라도 긴급한 뇌출혈 수술을 요하는 환자를 그것도 응급 환자를 몇 시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놔뒀다가 또다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현재 상태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환자분의 의식 상태라든가 신경학적 상태 그리고 전 병원에서 촬영하셨다는 내 촬영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왔고 그에 따라서 이 환자분은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셨고요. 저희 의료진께서. 그러니까 환자가 긴급한 수술을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의료진이 판단해서 4-5시간을 기다리게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처음 이 환자를
진료했었고 도저히 그 병원에서는 감당이 안 돼서 상급 의료기관으로 긴급 호송을 했던 병원 측의 뉴스탑10 팀이 확인해봤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핑계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응급실에서. 뇌출혈이 얼핏 봐도 상당히 있는 걸로 지금 저희는 영상에서 CT상에서도 보이는데 그것도 응급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할 말 없는 거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여기서 분명히 안 된다고 했었으니까 저희도 신경외과가 다 있는데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보낸 건데도 안 해주신 거죠, 그쪽에서. 자, 양지열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환자를 제일 처음에 진료했던 1차 의료기관에서는 도저히 우리 병원에서 안 되기 때문에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옮긴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서 뇌에 얼마만큼이나 출혈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머리 쪽에 손상이 있는 환자가 맞고요. 의식도 불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응급 환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야 저거는 이 병원에서 이송을 해왔는데 급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네. 아니요. 뇌출혈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해보시오. 그냥 뇌 안에 혈관이 찢어지거나 터져서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 어떤 뇌출혈 환자도 응급 환자가 아닌 환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병 자체가. 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서 거기서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전히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중환자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만약에 저 병원에 왔을 때 바로 조치를 해서 그때 수술에 들어갔다면 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상태가 나았을 수가 있지 않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수술이 당장 필요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해명이 지금 현재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네. 상당히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네. 저게요, 이런 문제가 남아요. 그러니까 설사 저들의 그런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러면 네. 이제 뭐 응급의료, 그러니까 응급 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응급의료법을 이제 피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오진의 문제는 남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냥 환자가 걸어서 저 머리가 아픈데 뇌출혈인지 봐주세요가 아니라 1차 기관에서 검사한 걸 전부 다 받고 소견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돌려보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지금 수술받고 계신 저 환자분이 만약에 원하는 좋지 않은 결과가 만약입니다. 나왔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저 병원에서의 잘못된 그 판단, 돌려보낸 부분, 오진의 문제는 남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저 병원에 책임을 면할 길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원래 처음에 이제 구급대원이 전화를 저 병원에 했을 때도 네. 수술 같은 게 가능하다. 이리 오라고 와라. 해서 이제 저기로 간 거거든요. 네. 갔는데 저렇게 응급실에서 처치도 안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몇 시간을 기다리게 했다라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행동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뉴스탑10 팀은요. 설마 돈 때문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해당 환자는 결국 뇌혈관이 터진 상태로 4-5시간을 기다리다가 자기 돈을 내지 않는 또는 정부의 지원금이 나오는 공공의료기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파도 돈이 없으면 빨리 수술을 받지 못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직업의 귀천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 적과 아군도 없는 거죠.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있는 힘을 다 해야 돼요. 중증 외상 환자 진료하는 게 꼭 인생하고 비슷해요. 그것도 아주 단순한 인생. 한 고비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고비가 오고 또 다른 고비가 오고 그러는데 그리고 내 고비를 안심할 수가 없어요. 저희 뉴스탑10은 이번 취재를 하면서 귀순병사 오청성 씨가 이국종 교수를 만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국종 교수의 이 말로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에 만약에 살면서 어디서 사고가 났는데 정작 그때는 마치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처럼 환자가 갈 데가 없고 그리고 이 친구 어디 전화 걸 데가 없고 무슨 고위 관료, 정부 관계자, 언론인들의 아는 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전화 한 통 할 데가 없어가지고 응급실에 척 깔려 있다가 허무하게 생명을 잃는다면 이 사람이 여기 왜 넘어왔겠습니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저는 그런 방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분들이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